시작. 74페이지에 가시면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가 앞에 뭘 배웠냐면 1번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마다 그 개수가 막 다르다. 그런데 2번 동위원소라는 애들이 있다. 화학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화학적인 성질이 똑같은 그런 원소인데, 즉 원자 번호가 같은데 질량이 다르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몰수 세는 걸 배웠잖아요. 수소의 원자량이 1이에요. 그러면 1몰은 1g이죠. 수소의 원자량이 2짜리가 있다면 걔는 1몰이 2g이겠죠. 근데 1짜리랑 2짜리랑 섞여 있으면 심지어 동위원소는 화학적인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거나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섞여 있어. 그게 1몰이면 몇 g이냐? 이제 지저분해지겠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개념이 평균 원자량이에요. 아주 다행히도 자연계에서 우리한테 불행한 일은 수소 원자량 1짜리, 2짜리가 항상 섞여 있어요. 자연계에서 항상 섞여 있고 여기도 섞여 있고 여기도 섞여 있고 네 몸 안에서도 섞여 있어요. 아주 감사하게 다행인 것은 1짜리와 2짜리가 섞여 있을 때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이 거의 항상 똑같아요. 거의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물을 먹고 내보내고 먹고 내보내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 안에서 숨 쉬는 애들은 전부 다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위원소가 섞여 있을 때 그 비율이 계속 비슷해지겠지, 점점. 그죠? 그래서 사실상 똑같은 비율 다 섞여 있다라고 봐도 좋아요. 그럼 그 비율을 알면 우리가 원자량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 그 원자량의 평균만큼 여기도 섞여 있겠지, 똑같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얼마냐, 뭘 우리가 평균 원자량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이름 그대로예요. 원자량의 평균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1과 2의 평균을 구해라 1.5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1짜리와 2짜리가 개수가 다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질량수 1짜리 수소와 질량수 2짜리 수소가 한 개 있으면 평균이 1.5겠지.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막 9개 한 개 이렇게 있으면 평균이 1.5가 아니잖아요. 한 9개 한 개냐, 뭐 3개 2개냐, 얼마나 섞여 있냐, 그 비율을 존재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량이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요.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75%, 25%가 있대요. 그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존재 비율이라는 건 개수비예요, 개수. 개수 B가 3대 1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의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냐를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책에 뭐 그림 그려도 그렇게 했는데 그냥 수학처럼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평균을 구하는 가장 기본 방법은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거죠. 35짜리가 3개가 있고 37짜리 하나 있고 다 합쳐서 4개다. 이거 하면 돼, 그냥. 근데 하기가 조금 귀찮아요. 조금 귀찮아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37자리에다가 35 더하기 2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5 곱하기 3, 35 곱하기 1, 2 곱하기 1 나누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은 그냥 35죠. 이건 그냥 35죠. 그 다음에 뒤에 요만큼이 남죠. 요만큼을 그대로 다시 쓰면 2 곱하기 4분의 1 모양이 될 거예요. 괜찮니? 제가 원하는 건
이 표를 보고 이 중간 과정 없이 요 모양을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35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냥 둘 중에 작은 걸 그대로 써요. 요걸 이제 수학에서는 요걸 가평균이라고 부를 거예요. 가짜 평균. 일단 임시로 정한 평균. 요걸 보통 그냥 37로 정해도 되는데 저는 항상 작은 걸 기준으로 가평균을 잡을게요. 그 다음에 요 2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 요 2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35와 37의 차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4분의 1은 어디서 온 거냐면 4개 중에 하나, 존재 비율에서 온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걸 기준으로 이만큼 큰 애가 있는데 그 이만큼 큰 애의 존재 비율은 4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해주면 요 표에서 이 식으로 한 번에 올 수 있어요. 그죠? 작은 게 35, 큰 건 그거보다 이만큼 큰데 이만큼 큰 그놈의 존재 비율은 4분의 1 된 거죠. 요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거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해지겠죠. 됐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계산 방법은 요거예요. 요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요 지금 요 식 있죠. 요 식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요걸 그림으로 옮기면 35가 있고 37이 있다. 요만큼의 차이가 2다. 이거죠. 평균은 2를 4조각 나눠서 그 중에 한 조각만큼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가 평균이에요. 이거죠. 근데 요게 왜 요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존재 비율에서 나온 거죠. 존재 비율에서 나온 거니까 1대3으로 내분한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존재 비율이 3대1이면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과 원자량을 존재 비율대로 내분하는 거예요. 3대1이면 3대1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3대1의 방향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35짜리가 개수가 많죠. 35짜리가 많으면 평균이 점점점 35에 가까워져요. 이게 99개, 이게 1개면 평균이 거의 35가 나오겠죠. 3대 1인데 방향은 35에 가까운 3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니까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게 요거니까 결론만 기억하셔도 괜찮겠죠.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에는 존재 비율대로 내분해서 구해라. 비율이 3대 1이니까 요 사이를 3대 1로 가르는 내분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 전체가 이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서의 눈금 한 칸은 0.5죠. 그래서 평균이 35.5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계산할 때는 원자량을 주고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둘 중에 아무거나 생각나 편한 거 하면 돼. 평균 원자량을 주고 존재 비율을 구해라. 그럴 때도 있어요.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죠? 평균을 주고 존재 비율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이거 계산하는데 35 곱하기 x 더하기 37 곱하기 100-x 나누기 100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건 진짜 하기 싫죠. 그때는 보통 이렇게 내분으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됐죠? 어떨 때는 뭐 오른쪽에 예제를 풀어보시면 동의원소가 3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3가지의 평균을 구해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하기 좀 어렵겠죠.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그때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가평균을 쓰는 방법과 내분을 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석이지만 쓰지 않는다. 귀찮으니까. 요거 2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의 핵심은, 요 주제의 핵심은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냥.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냐? 그걸로 원자의 몰수 세는 거죠. 원자의 몰수를 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요? 수소 1자리가 있고요. 수소 2자리가 있어요. 섞여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얘가 A몰 들어있고요. 얘가 B몰 들어있고요. A 더하기 B가 5몰이 돼요. 뭐 원자가 5몰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의 전체 질량이 1.2g이에요. A가 얼마예요? 1.2g? 말이 안 되는 숫자를 줬네요. 6g. A가 얼마예요?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원자량의 평균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5몰이 6g이면 원자량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몰당 1.2g이 되죠. 아, 1몰당 1.2g이구나. 그러면 AB의 비율이 나와야 돼. 1.2를 가지고 A, B 존재 비율, 개수 B가 존재 비율이니까 A와 B의 비율을 구해라 그러면 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 그랬죠. 저는 지금은 비율을 구할 거니까 이때는 내분이 보통 편하더라고요. 1.2라는 숫자는 1에서 0.2만큼 떨어져 있고 2에서부터 재면 0.8만큼 떨어져 있죠. 거리가 1대 4의 비율로 1에 가깝죠. 1에 가깝죠. 그러면 존재 비율은 4대 1인 거예요. 괜찮아요? 합쳐서 5몰이니까 그냥 이거 4몰이고 이거 1몰이면 되는 거죠. 확인해 보시면 두 개 더해서 4g, 요거 2g, 전체 6g 이렇게 나왔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간단한 예시예요. 제가 원자량의 평균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보여드리려고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 이거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또 있어요. 이 방법 아니어도 그죠? A 더하기 B는 5, 질량 A 더하기 2B가 6 이렇게 해서 푸는 것도 충분히 괜찮죠. 원자량의 평균을 알면 질량이나 몰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오른쪽에 가서 예제를 제가 풀어볼게요. (69, 71짜리가) 있는데 존재 비율이 60대 40이래요.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 요거네요. 가평균을 써서 해보면 작은 게 69고요. 차이 값이 이만큼 큰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이만큼 큰 애의 비율이 얼마냐면 그냥 그대로 140%니까 10분의 4죠. 0.4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계산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69.8 된 거죠. 두 번째 거 10자리가 있고 X자리가 있는데요. 존재 비율이 20대 80이래요. 그런데 평균이 10.8이래요. 만약에 이것도 가평균으로 풀고 싶다. 그럼 가평균으로 풀면 이 10.8이라는 숫자가 차이 10을 기준으로 얼만큼의 차이가 있고 존재 비율 차이가 10분의 8인 거죠. 그러면 이 값이 0.8이니까 왜 1이네요? 그럼 x는 얼마냐면 10에서 1만큼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가평균법보다 내분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재면 0.8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존재 비율이 20대 80이니까 이 떨어진 거리를 재면 8대 2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 차이가 0.2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11인 거죠. 이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세 번째 거
58과 60이 있는데요. 존재 비율을 몰라요. 근데 평균이 58.6이에요. 저는 이런 건 보통 그냥 내분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요 차이가 0.6이고 차이가 0.4죠. 거리가 3대 2의 비율로 60에 가깝죠. 그러면 존재 비율은 1.4. 네, 빼기 미안해요. 1.4. 그럼 얼마야? 3대 7의 비율로 58에 가깝네요. 그럼 존재 비율이 그대로 7대 3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가평균으로 풀고 싶다. 그러면 얘의 존재 비율을 x라고 써볼게요. 이 존재 비율을 x라고 써보면 58.6이라는 애가 작은 게 58이고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2죠. 거기다가 존재 비율 x를 곱해준 것과 같아요. 요 x가 0.3이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 30%, 70% 이렇게 나왔겠지. 괜찮죠? 오른쪽 거 풀어보면 풀어보시죠. 가평균법을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거는.